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1.76% 상승하면서 2,959.46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3.37% 올라주면서 953.4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기관이 사는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기관이 6,143억 원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은 5,317억 원 물량, 외국인은 1,050억 원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 개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4천억 원 물량가량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842억 원, 외국인은 3,368억 원 물량 담아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네. 네,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나요? 오늘 장이 좋아서 점점. 네네네. 그동안 좀 장이 좀 많이 힘들었어서 저도 네. 좀 힘들더라고요, 심리적으로요. 네. 이제는 살이 조금 통통하게 오르시길 네. 기대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비밀번호는 7856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친절하고 자상하신 유로스타님이시다라고 방금 안녕 주식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매주 목요일 저희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하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초보 주식왕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또 예쁜 이모티콘과 함께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있는 가운데 파랑파랑 네계자님 들어오셨고요. 위에 또 사진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코스모스인가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밤 되면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어머, 이렇게 물 좀 그만 타자님께서 가로로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캡처본을. 네, 감사합니다. 감자 포테이토님께서 와라고 하시고요. 물 좀 그만 타자님께서 본방 인증합니다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안녕 주식님도 저도 본방사수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은요, 강한 하락에 더 좋은 종목 골라 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매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지난번에도 일단 계속 방송 중에 저희가 네. 이제 뭐 이렇게 계속 50% 비중을 좀 현금 보유를 일단 계속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담으려고 아마 50% 비중을 좀 남겨두지 않은 건가. 그래서 일단 이때 써먹자. 일단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현재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수 흐름을 한번 볼까 봐요. 네.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전일 저점이 일단 2,900선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일단 3,000선 초반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올라가면서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3,060선에서 일단 저항이 좀 될 수 있는데 여기를 네. 좀 넘어가야지만 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대세 상승을 조금 이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오더라도 970선 근처가 일단 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를 회복해야지만 일단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0선 그리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 그리고 3,050선 이 두 자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050선만 넘어간다면 다시 좀 고점으로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천선이 아직 무너졌는데 이 천선은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아마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지수가 일단 꺾이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꺾이더라도 한번 9,030선에서 지지만 받아주면 상관없는데 9,030선이 일단 무너진다면 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어저께 저점, 이 저점을 계속 지키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눌림 주더라도요. 예. 네, 좋습니다. 강한 하락에 더 좋은 종목을 골라 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더 좋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해요. 어떤 테마나 어떤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일단 모든 종목들이 다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일단 좋긴 한데 네. 아무래도 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실적 면이 좀 좋은 종목들을 좀 담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주 같은 종목이나 일단 반도체라든가 수소 관련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일단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담아본다면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대장주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있고요.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이 중에서 오늘 이 SK 하이닉스만 빠졌네요. SK 머티리얼즈도 있고요. 치스엠 미디어, PSK, STI, 에로티 베큐움까지 있습니다. 오늘 에로티 베큐움이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떤 많아서 종목이 좋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일단 지수에 따라 거의 움직이는 저는 일단 세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네.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DB 하이텍인데 저희가 주로 써먹는 게 이제 DB 하이텍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조금 이제 좀 4% 정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그 반도체 생산 쪽에 있으면서도 약간 좀 여기 비교적 좀 가벼운 종목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이 좀 수월하게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종목군이 그래서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종목을 일단 손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시가 쪽에 상위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또 먼저 끌어올리면서 이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종목군에서 그나마 속해 있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DB 하이텍이 조금 그나마 유력하지 않을까.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오늘 조금 4%. 엉덩이가 가볍다. 네. 네. 오늘 좀 4% 정도 올랐는데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게 0.4% 올랐죠. 일단 이런 네. 식인 거죠. 약간. 그렇죠. 네네. 대장주 중에서 용의 꼬리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친구를 네네네. 골라달라 이런 거겠죠. 네네. 그러면서도 일단 네. 실적 면에서도 일단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쁘지 네. 않고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DB 하이텍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수와 지금 삼성전자의 지수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에 네. 반등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나요? 삼성전자도 일단 반등을 할 건데요. 지금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오르기도 하겠지만 오늘 조금 오르다가 맞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본격적인 상승은 72,500원 여기를 돌파해 줘야지만 72,500원은 언제냐면요. 8월 20일에 일단 저점인데 이 저점을 넘지 못하면 삼성전자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못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래서 72,500원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일단 첫 번째 저항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래도 75,000원을 넘느냐가 일단 두 번째 관건인 것 같고요. 75,000원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일단 정고점이 일단 8만 원대를 한번 노려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75,000원 그리고 78,000원 이때가 일단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지수가 잘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이 10만 원 선이 또 깨진 이후로 복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도 저점 부근 한번 알려주시죠. 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지금 저희도 여기서 사실 매수는 할 수 있는데 네. 비중을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네. 비중을 담더라도 5% 미만만 일단 담으시고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면 이때 그 8월 13일에 일단 저점이 99,5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10만 원대 올라서면서 이게 5일 이평선을 돌릴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내려갈 때도 어떻게 내려가냐면 이걸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줄 거예요. 그럼 네. 여기가 이제 10만 원 맞고 그냥 돌파할 수도 있고 눌렸다가 여기가 10만 원이라면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저점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쌍바닥 패턴을 여기서 한 번 더 줄 거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그 10만 원대 회복할 때 잡았다가 밀렸다 하더라도 96,000원 깨지지 않으면서 다시 올라오면 쌍바닥 패턴이 나오거든요. W자 패턴이 나오고 그때 이제 두 번째 매수를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네, 추가 매수를 첫 기회로 번째는 보이자. 10만 원 돌파할 때 잡고 만약에 그냥 돌파해버리면 좋고 밀리면 96,000원 근처까지 또 내려올 거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잡으시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아마 98,000원 정도나 97,5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 맞추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72,500원의 저점 매수 그리고 SK하이닉스 99,500원 그리고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의견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 줄평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소차 관련주, 기술주 또 얘기를 하셔서 수소차 관련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빨간불 킨 가운데 평화산업이 8.9%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삼화전자는 3.8%, 영화테크, 강보합, NK는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아니면 수소 관련주도 있고? 네,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 일단 보다 보면요. 종목이 일단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종목이 너무 많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그 수소 관련 ETF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네네네. 그런 종목을 좀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종목이 많을 때는 가장 조금 잘 아는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일단 그 네. 회사에서 잘 아는 종목.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기아차를 좀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기아차를.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 번에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더 눌린다면 뭐 77,000원이나 79,000원대에서 일부 매집을 하고 75,000원이나 76,000원까지 내려갈 걸 대비해서 두 번 정도 일단 매수를 해준 다음에 일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차만 매수되고 올라간다면 85,000원이나 88,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도에서는 저항을 준다면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또 권유를 또 주셨는데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일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게 기아차보다 일단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전에 그거랑 똑같거든요. 아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물론 더 많이 세게 올릴 지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힘이 있지만. 그렇죠. 네. 좀 끌어올리게 좀 쉽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현대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 기아차가 6.8%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도 일단 볼게요.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3.6% 올랐죠.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 이렇게 반 이제 정도 차이가 그래서 일단 나네요. 이게 좀 약간 시가총액에 약간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면서도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 저 같으면 이제 그 기아차가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시총의 무게 때문에 저 같으면 기아차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주 중에서도 그래도 엉덩이가 조금 가벼운 종목을 공략하자. 네, 기아차와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분석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인데요.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LPG와 정유주입니다. 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급등을 해댔다가 오늘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PG 관련주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차익 매물 실현이 굉장히 큽니다. 15% 하락을 하면서 21,100원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극동유화 3%, 흥구석유 4%, S-오일도 3%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정유주, 대장주 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SK이노베이션은 1%대 하락, GS도 1%, S-오일 3%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정유주와 LPG주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에서는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워낙에 난리였는데 오늘 또 재고가 있다면서 하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뉴스는 그냥 뉴스로 일단 생각하시고, 네. 뉴스로 생각하시고, 일단 지금 현재 중앙 에너지피스를 보자면요. 일단 네. 뭐 지금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선 6월 3일 일단 보시면 고점이 그 23,9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 23,900원을 돌파 후 만약에 네. 유지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23,9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일단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에서 말이죠. 11월 물이 현재 일단 최고점을 거의 한 달째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좀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일단 저희 차트 중에 매트릭스 차트가 있는데 일단 차트 상에서는 일단 한 며칠 정도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 차트랑 같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9월 16일 일단 저점은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가 한번 17,000원대부터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매트릭스 차트가 뭡니까? 전문가님 너무 생소한데요, 네, 저는요. 여기는 일단 지금 없는데 제가 네. 이제 해외 선물 차트에서 일단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보통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시기에는 매수가 좀 많이 발동이 되고 이런 시기에는 매도 저항이 좀 많이 발동되는데 지금부터 한 4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매도 발동이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저께부터 한 매도가 나와갖고 오늘도 지금 그러니까 선물방에서는 매도를 지금 해서 매도 중에 보유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연히 일단 원유 관련주도 좀 하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물에 대한 매트리스 차트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시간에 이런 관련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오늘의 종목 또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이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많이 오른 거는 지금 유니슨 7% 상승을 했네요. 네, 오늘 일단 태양광 관련주로는 윌링스, 한미반도체, 원익 IPX, SK D&D,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일단 좀 유망하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종목보다는 약간 다른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전반적으로 딱 거의 다 모든 종목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네. 오늘 윌링스도 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LOT 백큐미 8%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네, 윌링스부터 하나씩 볼까요? 윌링스 오늘 제일 높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윌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봤을 때 18,000원이나 19,000원대 일단 좀 지지하면서 위쪽으로 조금 상승 나온 것 같은데 내일도 만약에 22,000원대를 지켜준다면 한 번쯤 26,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일단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등으로 이어진다면 갭매운까지 이어지면서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 네. 지지선이 얼마라고요? 네, 지금 현재 오늘 종가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선이 일단 거의 5일선을 일단 회복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유지해줘야지만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지수를 일단 버티고 있으면 아무래도 일단 그 5일선 일단 차트를 감아주면서 위쪽 선을 일단 토스를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6,000원과 28,000원까지 일단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의 지지선을 좀 지켜주고 저 종가를 또 버텨주면 2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급등이 보인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친환경 섹터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많죠. 아까 예. 들어보니까 전문가님이 그 관심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 네. 조금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일단 가져왔는데요. 네. 윌링스를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미 반도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 5일선을 일단 회복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종가라든가 조금 29,000원이나 요 정도까지 일단 밀려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 그어준다면 현재 상황에서 31,000원이나 32,000원까지만 일단 올라가 준다면 추가적인 일단 상승을 이어지면서 좀 아무래도 일단 75%짜리인 요 자리까지 한번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75% 자리를 일단 확인해 봤더니 37,000원대 그리고 36,000원대 요 사이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네,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죠. 32,000원. 네. 잠깐 네. 그리고 일단 다른 네.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도 보여주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익 IPX인데요. 네. 네,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네. 혹시 어떤 섹터입니까? 친환경에 제가 반도체라고 하니까 반도체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풍력 에너지인가요? 네, 이쪽은 풍력 쪽인데 친환경 네. 쪽으로 일단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서 일단 해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는 풍력이구나. 네네. 네네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알았습니다. 테마가 이제 많이 이제 엮여 네. 있다 보니까 그냥 친환경 쪽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친환경 네네네네. 관련주 중에서 풍력 에너지, 네.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원익 IPS, 네, 네. 또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원익 IPX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지난 고점이 일단 그 8월 20일에 일단 저점 네. 이 부분을 일단 본다면 이 부분 일단 41,000원대, 44,500원대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여기만 안착해 준다면 지난 고점을 일단 연결해 본다면 이렇게 일단 맞고 떨어지는 추세선을 일단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를 확인해 본다면 이제 42,000원 그리고 41,000원대가 일단 좀 복병인데 여기만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도 이 종목도 아마 47,000원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 이제 오늘 종가선에서 그러니까 오늘 종가선에서 크게 밀리면 안 좋다는 거죠. 네, 상승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바로 들어가는 매수의 기회를 보기보다는 41,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봐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네. 보셔도 됩니다. 네네. 그다음 뭐 이제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SK D&D라는 종목 볼게요. 네, SK D&D.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신 분들은 일단 보신 종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양호한 종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저점 29,000원대만 깨지지 않다면 네. 현재 지금 1차 매수를 좀 남아갖고 여기 보시면 32,000원대나 31,000원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개매음을 일단 한 다음에 네. 만약에 일단 유지만 한다면 한 번쯤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SK D&D까지 또 추천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네네네네. 보도록 할게요. 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비트코인이 5,500만 달러 이 돌파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나로는 이 6,600만 원인가요? 네, 6,5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대성창투 6%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는 5.8% 그리고 비덴트라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오늘 12% 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전문가님 이 가상화폐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인가요, 부정이신가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종합 지수가 좀 올라감으로써 그동안 좀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농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일단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날씨가 네.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좀 날씨가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좀 환경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이 좀 올라오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예.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지금 차트 이렇게 있는데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그 영업 실적이 그냥 보통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7월 13일에 고점과 그리고 9월 6일에 일단 고점을 연결하면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일단 6,400원에 나오는데 여기 맞고 떨어진 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5,500원대만 회복해 준다면 유지하고 네. 있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좀 더항대를 한번 터치하든가 돌파하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돌파할 때는 아무래도 어저께 매도 거래량이 나왔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와야지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500원 선을 올라서 주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아까 강한 이 하락 시에 또 좋은 종목 담자라고 했을 때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이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네, 핀테크 규제로 정말 힘들었죠. 네, 네네네. 어제와 오늘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좋을 것 같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난번 카카오 그 핀테크 규제 때문에 많이 네. 좀 하락을 했었고 카카오가 그 덕에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또 거품이 좀 빠졌고 그리고 또 카카오에 관련되고 네이버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좀 담아야 될 시기가 왔다.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비중을 50% 남겨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이럴 때 써먹으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일단 뭐랄까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실어줄 때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어느 정도 좀 담아볼 필요성이 있던 것 같아요. 차트 분석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네이버부터 차트 분석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긴가민가하는 조금 약간 좀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10월 5일에 일단 저점을 깨지 않고 보합선에서 가고 일단 턱걸이 하면서 좀 올려놨는데 네. 오늘 일단 38만 1,000원부터 갈 때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네이버가 38만 1,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39만 원에서 네. 38만 원 사이에 일단 매집을 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손절할 수 있다면 36만 9천 원만 끊어준다면 충분히 한번 연말까지 일단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보시면 또 아마 여기서 우리 개인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때는 조금 성급했고 네. 이때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일단 이때 왜 그랬었냐면 이때 미리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도 일단 이제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미 이때 한번 원래는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미리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된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덜 빠졌다. 네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네이버랑 똑같이 지금 현재 10만 1,500원대, 10만 2,000원대 여기를 일단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어저께까지는 조금 뭐랄까 확실치 않았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15만 원, 11만 5천 원대만 유지해준다면 지금 당장도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한 번 더 11만 1천 원 그리고 11만 원대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그러니까 최소한 많이는 아니더라도 10% 정도는 5% 내지 10% 정도 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내일 당장 담아봐도 좋을 주식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차와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입니다. 네, 9월에 이 국내 판매 친환경차 2만 대 돌파 소식 등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워낙에 좀 유망한 종목이기도 했는데 오늘 전기차 대장주들이 차 대장주들이 올랐어요. 기아나 현대, 또 현대위와 올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들은?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3대 좀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그리고
그리고 배터리 이런 데 일단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충분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을 일단 좀 골라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정말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골라준다면 네. 나중에 12월까지도 한번 좀 길게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말로 이제 진짜 이제 실력이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의 옥석가리기의 시기가 온 거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하나씩 종목 분석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종목을 어떤 종목이 사실 좀 고르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럴 때에는 ETF? 네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 네. ETF를 고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아니면 이제 개별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좀 본다면 네, 2차 전지를 한번 볼까요? 네,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을까요? 워낙에 강세였던 부분이 많았는데, 네, 2차. 네네.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장비 쪽이라든가 뭐 소재 부품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장비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일단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일단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영업적인 이익 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서 만약 이제 영업적인 이익 면이 합격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일단 수급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일단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네. 이제 같이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종목을 일단 한번 봤는데요. 현재 원익 P&E라는 일단 종목을 네, 봤어요. 원익 P&E.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익이 좀 영업적인 이익이 좀 나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좀 좋고요. 두 번째, 일단 기관과 외인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역시 여기도 합격점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은 사실 오히려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이미 좀 네. 올랐네요. 차라리 2만 5천 원까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좀 덜 이렇게 빠져서 조정받을 안타깝다는 때 거죠. 확 그래서 일단 되는데. 그래도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은 이렇게 좀 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종목은 현재 상황에서 매집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 종목에 100만 원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저는 50만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2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 정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2만 5천 원까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또 3만 3천 원 정도 올라가면 또 50만 원 담고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더 담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P&E에 대한 권유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종목 클래스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톡방 상황. 네, 로페님 들어오셨고요. 오일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돌아버리겠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31,250원, 15% 비중인데 이 LX 인터내셔널 원래 예전에 들어가려다가 타이밍을 못 잡다가 오늘 하락하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최신 매수자님이시네요. 네, 종목 고민 접수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으로 율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지금 QR코드 검색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7856번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바로 다음 코너에서 전문가님이 이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빨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올리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 들어갔는데 어떨까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 이유에 대해서 진입의 이유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더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민트초코님께서 진맥트릭스 16,000원에 20% 도와주세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만올님도 남겨주셨고요. 빨리님과 송혜송이님 그리고 호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캡처본도 남겨주시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셨던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을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 CJ ENM이네요. 매수가는 17만 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까이 오늘 상승을 했고요. 16만 9,800원. 지금 매수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요. 비중이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물렸다가 현재 17만 원 같으면 거의 7월 달에 들어갔다가 현재 지금 10월 달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거래량이 안 터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시청자님들 함께 보시면 여기 좀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져 있거든요. 언제보다 많이 터져 있냐면 지금 거래량을 쭉 뒤로 돌리니까요. 5월 7일 날 거래량보다 좀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안전하게 혹시 눌릴 걸 대비해서 비중을 내일이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17만 원 돌파 후 만약에 밀린다면 비중을 좀 50% 정도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일단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현재 지금 많이 몇 달 정도 보유하시다가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단 지금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연말까지 19만 원을 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CJ ENM에 대한 의견은요. 지금 매수가 근접해 오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영상 콘텐츠주 관련으로 CJ ENM이 최근에 엮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영상 콘텐츠주들이 아직 조금 슈팅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종목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한데 아직도 네. 남아 있고 또 네. 아직도 일단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CJ ENM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디서 잡았냐가 진짜 중요하고 시청자님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17만 원이 아니라 만약 15만 원이었으면은 15만 원이나 16만 원대만 잡았어도 얘기가 달라지는데 네. 17만 원이라 혹시 이게 올라가다가 16만 원까지 눌림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딱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갈까봐 좀 줄여주면 좋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17만 원의 비중을 덜었는데 얘가 16만 원까지 다시 눌림을 준다. 그럴 땐 네. 다시 비중 줄인 만큼 담아주면 좋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28만 5,921원, 비중은 26%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21만 3천 원이네요. 매수가는 28만 원인데 전문가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 때문은 아닌가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일단 약간 수익 중이거나 그러다가 네. 아마도 일단 떨어지니까 좀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갖고 결국 급락을 맞으면서 좀 이제 물려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봤을 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일단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한 번에 들어갔다면 상당히 잘 본 차트는 맞는데 지금 네. 당장은 28만 원이라는 가격이 일단 그렇게 느껴져요. 약간 수익이었다가 익절을 못하고 더 갈 줄 알고 익절을 못했다가 네. 떨어지면서 조금 담았는데 역시나 물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추가를 하지 말고 만약에라도 2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차라리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25만 원이라는 가격은 또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길게 이 가격을 깨트리지 않았는데 이 가격을 딱 깨트리면서 여기가 올라오면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만약에 차라리 여기 센트리온을 일단 추가 매집하고 싶어서 아마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아마 시장님께서 일단 남겨주면 좋은데 차라리 센트리온을 일단 만약 할 것 같으면 센트리온 제약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네.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추천이 더 이제 있다는 거죠. 네. 센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만 6천 원만 올라가면 한 번 더 그냥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같은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센트리온이 4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더 상승을 더 빨리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살짝 보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네요. 네네 5.2%까지 올랐다가 좀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여기서 멈췄으면
그 다음날 바로 13만 원까지 가는 건데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건 아직 좀 그러니까 저점을 안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센트리온과 센트리온 제약을 일단 같이 거의 움직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면 센트리온보다는 요걸 매수해갖고 수익 날 때마다 조금 익절하고 조금 익절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센트리온 그냥 그대로 보유하면서 좀 손절을 해주고 이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타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에 들어간지 그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룹주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세 네. 종목이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헬스텍 케어가 아닌 제약인 이유는 뭘까요? 셀트리온도 아닌? 네, 저희 이제 시청자님께서 일단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정혜연방에서는 센트리온 중에서 그냥 센트리온 제약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시총 때문에 그래요. 시가총액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일단 같이 갈 때는 이게 좀 더 많이 올라가요. 지금 오늘 보시면 6%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전에 현대랑 기아차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현대보다는 기아,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SK 하이닉스네요. 매수가는 12만 3천 원, 비중은 15%. 네,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만 5,700원입니다. 네, 오늘 0.8% 하락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12만 원이니까 지금 15%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여기서 뭐 차라리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좀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다른 종목도 담아야 된다 이러시면은 차라리 그냥 10만 원 회복할 때 조금 더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10만 원 회복할 때 네. 조금 손절을 하셔라라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추가 낫겠다. 매수. 예, 5% 정도라도. 네. 예. 10만 원이 넘어섰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아까 봤던 그 톡방의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매수가 31,250원, 비중은 15%라고 하네요. 오늘 네, 많이 물량이 출회가 됐네요. 11% 하락하면서 31,250원. 이걸 노리고 지금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 LX 인터내셔널 조금 더 조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이 종목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거의 한 10% 이상, 20% 가까이 이때 올라갔던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그 31,000원이니까 오늘 들어가셨다면 네, 오늘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오늘 들어갔다면은 역시나 이 종목은요 3만 원을 지키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네. 그것만 잘 지켜서 계속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노린다면 충분히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올라간다면 34,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3만 원을 지켰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네네. 왜 이야기네요. 그러냐면 아직 여기 보조 시그널이 일단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못 끌어올렸고 네. 여기 보조 시그널이 아직 좀 가열 침체권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에서는 일단 일봉에서는 일단 힘을 들고 이렇게 분봉을 일단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분봉으로. 네네네. 네. 60분 정도를 보시면서 그럼 일단 여기 3만 원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일단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오늘 톡방에 올라온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바로바로 보시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LX 인터내셔널 3만 원 라인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매트릭스입니다. 매수가는 16,000원, 비중은 20% 네, 라고 하는데 오늘 11% 급등을 했네요. 진매트릭스 1,300원. 네. 매수가는 16,000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가 11,700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 11,700원을 일단 회복해야지만 일단 본격적인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13,000원 위에 안착한다면 한 번쯤 매수 가격까지 일단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가격 17,000원, 16,000원대에서 만약에 저항 줄 때는 그때는 일단 반드시 좀 비중을 확실하게 50% 이상 줄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요. 한 번에 일단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눌렸다가 올렸다 이렇게 갈 텐데 아무래도 그 현재 매수 가격 가까이 가면 아무래도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 주면
한번 다시 13,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좋지만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물량을 줄인 만큼 13,000원에 13,000원 근처에서만 추가 진입을 한다면 충분히 단가도 낮추고 또 좀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17,000원대 가면 다시 또 수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진맥트리스가요, 오늘 1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이 이유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상용화 백신 대비 우월한 이 중화 항체를 확보했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 아무래도 일단 그 제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로 일단 거의 끌어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슈는 이슈고 차트는 또 차트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우선은 이슈는 그냥 그렇게 깔고 가는 거고 네. 자신이 일단 현재 수익 중일 때는 그 이슈가 물론 수익 중일 때도 좋지만 네. 지금도 일단 이슈 때문에 좀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도 네, 호재가 있지 앞으로도 계속 않을까요? 이슈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슈가 좀 나와서 오늘 좀 올랐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사실 뭐 이슈가 아니어도 오늘 오를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그렇습니다. 구조인데 네. 일단 이슈까지 터쳐져 주니까 조금 좋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이슈는 이슈대로 생각하고 일단 여기 자신의 매수 가격을 일단 잘 참고하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네, 너무 많죠. 이게 네. 또 먹는 치료제가 나온다, 이제 확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구용 네. 치료제랑 또 이 백신 관련주가 나뉘어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흐름이 다르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씩 담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ETF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종목을 일단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골치 아플 때는 지금처럼 내려갔을 때 네. ETF 그 코로나 관련주를 좀 제가 사준다면 네. 충분히 일단 이 종목에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되지 않으면서도 지수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하면 좋겠죠. 수익은 좀 덜 나지만 상장 폐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내려오면 내려올 때마다 추가 진입을 한다 해도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들죠.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맞춰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ETF라는 종목이라는 게 있는데 왜 사람들은 ETF를 잘 이용을 하지 않을까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네. ETF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예스24입니다. 매수가는 13,85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예스24 11.35%까지 급등을 했네요. 1,300원의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꽤 오랫동안 버텨준 종목인데 오늘 예스24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는 13,85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제 생각에는 조금 더 10%니까요. 5% 정도 좀 비중을 더 담으셔갖고 한번 그 13,000원 초반까지 한번 끌고 가셔서 50% 정도 정리하고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목표 가격은 일단 13,000원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일단 2만 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예스24 지금 조금 반 정도 더 비중을 더 넣어서 그리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18,000원까지 목표가 노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 예스24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좋은데 신규 진입가로도 좋은 가격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10,000원이나 9,500원만 지켜준다면 13,000원까지는 일단 금방 갈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13,000원 돌파 후 안착해준다면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17,000원에서 2만 원까지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13,000원 선을 넘어가면 2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상담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2부 때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는 7856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본방송은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있습니다. 1대1 유신 상담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